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무용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느꼈었던 거,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그래도 10년 넘게 쭉 이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홍콩에도 저희가 법인이 있고, 중국에도 법인이 있고, 또 한국에도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지금 이제 11월 달이 됐는데, 올해 기준으로 이 세 개 법인 매출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180억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걸 지금 성공했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공하는 그 과정 중에 제가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단히 이제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처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왔는지, 어떤 철학과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해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드리면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자신만의 사업 철학입니다. 첫 번째, 제 인생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도움되실 수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이 사업을 뭐든지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도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게 그 사업을 해도 된다 안 된다를 따져보시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치킨 창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했었을 때, 뭐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레시피를 만드실 수 있고, 뭐 똑같은 치킨 창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프랜차이즈로 가입을 하셔서 하신다고 했었을 때, 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만약에 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본사가 막 너무 고집을 한다든지, 꼭 뭐 어떤 재료 뭐 이런 것들만 해야 되고, 뭐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하시는 데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가 아닌 사업 구조가 됩니다. 본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의존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 통닭을 튀기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본사의 이 지침대로 뭐 정해진 시간 뭐 이런 거나 맞춰가지고 그 기름대로만 통닭을 튀기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생각했었을 때 이거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요즘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위탁 배송 판매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른 제품의 상세 페이지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올려놓고 나서 쭉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송을 하는 거, 이걸 위탁 배송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재고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쉽게 좀 접근하시는 이런 사업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배송을 쭉 했는데 이 업체가 배송을 늦게 하거나 혹은 재고가 떨어져 버린 경우, 주문을 넣었는데 여기서 본사에서 뭐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배송 못하게 됐네요, 이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한테 항의를 받게 됩니다. 왜 배송이 안 되냐, 왜 재고가 없는데도 그럼 왜 물건을 올렸느냐, 왜 재고 없음이라 표기하지 않았느냐, 이 여타의 그런 모든 질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고스란히 떠안게 되세요. 만약에 저 또는 여러분들이 하신 사업에서 잘못해가지고 만약 그거에 대해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잘 못하신 거니까 비난을 받는 게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닌데 이 업체가 배송을 안 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타 받으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사업 구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 같은 거를 하실 때도 이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뭐 선택하거나 이런 거를 직접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온전히
리스크를 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묶이게 됩니다. 네, 위탁 배송. 철저히 이쪽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 등록하는 분들. 예를 들면 타오바오에 있는 거 쫙 긁어다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 올려가지고 등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주도적인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나 혹은 이 프로그램이 원하지도 않은 상품들을 쫘르륵 올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상표권 소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그램에서 그냥 어쩔 수 없게 되는 건데 이것도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 떠안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구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알리바바 플랫폼에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지만 바이어들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바이어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오더 진행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바이어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굳이 알리바바가 없다가 하더라도 그 바이어들하고는 계속 개별적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는 사업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플랫폼보다는 알리바바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입점한다. 아니면 쿠팡에 입점한다. 이렇게 봤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이나 판매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고 하는데도 이쪽에 끌려가는 건가 아닌가. 예.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게 될 수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FB 창고에 넣어놓고 나서 물건 배송을 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물건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뜯어놓거나 사용하고 나서 그냥 반품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구조거든요. 아마존이 완벽하게 갑입니다. 갑.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워낙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판매 루트로는 좋은 추이였지만 장기적인 구조로 봤었을 때는 조금 주도적인 사업 형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방향성을 정하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두 번째 철학은요,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냥 최고가 아니라 제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알리바바 무역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저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제가 절대 무역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이 알리바바로 무역왕이 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거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는 미리 이 목표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때는 정말 조금 중국 무역을 할 때였었어요. 그때 제가 중국 무역의 달인이라는 그런 로고를 만들고 그런 브랜드화 시켰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저 혼자 중다리 어디 가도 중국 무역의 달인 중다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중국 무역의 달인이 되겠다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역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처음부터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기회가 돼서 중국 무역에 관련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무역에 대해서 책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주변에서 조금씩 중국 무역의 달인이시라고 이런 말들을 조금씩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또 알리바바 무역왕도 마찬가지예요. 제 궁극의 목표가 무역의 달인 이중엽이 되는 게 무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저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든지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이 되었건 간에 국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됐건 간에 구매 대행 사업 여러 가지가 많죠.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을 하셨다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최고가 되겠다.
치킨을 만약에 창업을 하셨다면은 나는 이 닭다리로 한국을 제패하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알리바바 무역왕이 되기 위해서도 저 스스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만의 사업 철학입니다. 최고가 됐다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거를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중달이라고, 중국 무역의 달인이라고 어디 가도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최고가 됐다는 목표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 믿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를 제가 깨달았냐면요. 가끔 가다 이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본 그 영화 중에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였냐면요. 16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중간에 대사들을 있잖아요.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특정 챕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대사를 외울 정도예요. 그 영화가 뭐냐? 바로 쿵푸 팬더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만화 영화를 그렇게 160번이나 보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재밌고 일단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서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 쿵푸 팬다를 보면서 제가 우는 사람입니다. 쿵푸 그 웃긴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쿵푸 팬다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뭐 혹시 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굉장히 뚱뚱한 팬더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팬더가 꿈이 뭐냐면은 쿵우를 굉장히 잘하게 되는 게 그 팬더의 꿈이에요. 피규어도 막 그런 피규어를 모으고 평상시에 하는데 그 팬더의 그 아빠가 라면집 사장이고 맨날 그 팬더한테 얘기하는 거는 비밀 이제 레시피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수 받아서 라면집을 운영하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뚱뚱한 팬더는 자기 몸 안에 이제 그런 꿈과 희망을 항상 버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상황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전설적인 쿵우 영웅을 뽑는 대회가 열렸는데 그 팬더가 폭죽을 타고 뭐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간택이 된 거예요. 거북도사님이 너는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 뭐 이해도 못하고 막 비웃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 팬더도 자기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갔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아무도 믿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북도사님이 명언을 남기시죠. 마지막에 팬더가 막 딴 사람들이 다 놀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복숭아를 막 먹고 있었을 때 너가 영웅인 것을 믿어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그 말을 딱 합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눈물이 왈칵.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무조건 믿으면 되는구나.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쿵푸 팬다를 보고 제 분야의 달인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리바바 무역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분야에 어떤 분야에서도 최고가 됐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셨으면은 그걸 믿으세요. 제가 믿어도 외부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흔들릴 때가 솔직히 더 많고요. 저도 중달이라고 그렇게 10년 동안 외쳐댔었지만 초반에는 진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 스스로가 알아요. 중국 무역에서 있잖아요. 난다긴다 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목표를 향해 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돈 때문에 막 진짜 막 돈이 없어가지고 뭐 막 진짜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또 아이템 잘못 선택해가지고 막 재고 엄청 많아서 막 힘들어지거나 이럴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흔들린단 말이죠.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이게 중국 무역 내가 이렇게 막 한다고 했는데 자괴감 들 때도 있거든요. 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중다리 뭐 달인이라고 막 외치고 다녔는데 이것도 내가 제대로 처리 못 하는데 아, 이 뭐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았고요. 이게 제 스스로도 흔들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의지가 약해지고 주변에 막 힘든 상황 하는데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쿵푸 팬다를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팬더에 약간 제 자신이 감정이입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더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다 막 놀리고 뭐 너가 되겠 뭐 하면서 막 엄청 저렇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팬더가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팬더가 특징이 뭐냐면은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저 위에 뭐 한 2, 3층 높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올라가라고 하면 못 올라가는데 2, 3층 높이에 과자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엄청난 속도로 딱 올라가서 그 과자를 꺼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더 스스로도 그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능을.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이 목표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느꼈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함으로써 있잖아요. 제 지식, 그러니까 무역 지식 같은 게 있잖아요. 부분은 알아도 이게 체계적이지가 못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고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돈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가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정말 최고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그 쿵푸 팬더를 보면서 야, 이렇게 뚱뚱한 팬더도 전설적인 이 쿵푸 영웅이 됐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거나 여러분들만의 다시 그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것들, 명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독서를 날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두면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이 해이해질 때 그런 친구 만나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넌 내가 포기할 줄 알았어. 뭐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은 또 엄청 자극받거든요. 제 친구 중에 또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난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신 거 있잖아요. 이거를 주변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알리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중달이라는 말을 쓰고 중국 무역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 어디 모임 이런 자리에 갔을 때 안녕하세요. 중국 무역의 달인 중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다 무시하고 뭐 비웃고 뭐라고 다 저거 했던데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얘기할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타이틀, 채널 자체가 알리바바 무역왕이잖아요. 인정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하고 공헌할수록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은 알리바바 무역왕이라고 해놓고 나서 뭐 맨날 뭐 놀고 뭐 막 술 마시고 막 하고 뭐 하고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 왜냐, 뭐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저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쟤 안 돼, 뭐 다 이런 거. 저는 그런 말 듣는 게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가족, 친구 뭐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하고 좀 뭐랄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약간은 좀 더 객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제3자 입장 그런 분들한테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 한 분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은 커피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분 계셨거든요. 그냥 그분은 처음에는 진짜 커피 전문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커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스타 자격증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시다 보니까 이분 스스로도 노력을 엄청 하셨던 거예요. 계속 막 커피 맛있다고 하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막 다 투어 다니고 다 음미하고 연구하고 커피 막 실제로 사보고 다 해가지고 직접 로스팅도 막 하고 뭐 이러셔가지고 지금은 정말 제가 봐도 완전 전문가 그런 단계에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 용품도 뭐 지금 취급하고 계시고 체인점도 3개 지금 막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됐건 간에 주변에다가 난 전문가다. 난 이 분야의 전문가고 나는 이 분야의 최고다. 라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근데 약간은 얼굴이 그러니까 좀 철판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철판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성향상 그게 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좀 잘 맞았어요. 그분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알리바바 무역왕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정말 걸리더라도 이게 되겠다. 그리고 이미 저는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스스로 다시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지식을 알리바바에 대한 지식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뭐 따로 연습 안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 알리바바도 있잖아요. 몇 개월 만에 업데이트가 돼요. 한두 달만 관리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도태됩니다. 꾸준하게 부단하게 계속 이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알리바바 무역왕이라는 것들이 절대로 저한테 부끄럽지 않고 언젠가는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공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